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사죄한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어제 큰절을 2번이나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손목엔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가짜 논란까지 일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신천지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 절대 곱지 않습니다. 이제 사죄나 약속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정말 적극적인 협조하는 모습만이 필요합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일 아침에 매일경제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TK 대구 경북 의료체계 붕괴다. 정부 민간시설 지원 요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문제에 부수되는 문제죠. 병원, 병실이 부족합니다. 대구 입원 대기만 2,000명을 넘겼습니다. 병실, 의료진 모두 태부족입니다. 그리고요, 정부는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렇게 일단 옮기기로 했지만 이것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좀 봐주세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모습 2가지 모습을 포착해서 싣고 있습니다. 먼저 큰절을 합니다. 큰절하죠. 그리고 나서 사과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했고요. 그런데 다 마치고 나갈 땐 또 이렇게 엄지를 드는 모습이에요. 사실 통상 어떤 사과 발언을 하고 이렇게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또 여러 가지 또 해석을 놨습니다. 이 사진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큰절한 뒤 떠날 땐 엄지척. 과연 무슨 뜻일까? 이런 겁니다. 그 밑에 기사도 보겠습니다. 1월 우한에서 입국한 신천지 20대 신자 정밀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1월에 우한수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귀국 전 15일가량 우한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전파 의심자 17명 압축 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어떻게 코로나19가 시작이 됐는지 아직도 오리무중인데 이번엔 밝혀질 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역시 이만희 총회장 절하는 모습 사진가 있고요. 그 위에 기사 보겠습니다. 전국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 개학 23일로 이달 23일로 또 연기가 됐습니다. 2주 더 늦춰진 건데요. 사상 초유의 3주 휴업령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단 이 아랫부분 보시면 돌봄 공백. 그렇죠. 이게 집에서 아이들 돌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게 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는 초비상이다. 그리고 아울러서요. 학교 일정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늦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고3들 수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방학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이거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 단거리 발사체 어제 쏴 올렸습니다. 도발입니다. 기사가 이렇죠. 이 와중에 코로나19 지금 우리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뭔가를 또 쏘아 올린 겁니다. 원산 일대에서 2발, 올해 들어서 첫 발사, 지난해 11월에 쏴 올린 이후에 그동안 잠잠했거든요. 거의 100일 만입니다, 지금.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협력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렇게 쏴 올리면서 답변을 한 것이다. 이건 무슨 상황일까? 여전히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4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그 옆자리에는요. 전병률 차의과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유용아 한국외대 초빙 교수 나오셨고요. MBN 이혁근 기자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박근혜 시계 진위 논란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이걸 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이건 가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수사하라. 아니다. 도움 안 된다. 신천지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 이런 입장들이 좀 맞서고 있고요. 긴급 명령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를 위해서 이거를 대통령이 행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 키워드는요. 오늘도 마스크입니다. 많은 분들 오늘도 줄을 서야겠다고 지금 이 시간 작심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좀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일같이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이거를 자세히 알려드리는 게 이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나 일간추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느 정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가 이거는요. 어떤 추세를 보기 위해서 좀 중요한 정보라서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 26일부터 어제 상황까지 하루에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 숫자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6일에 284명이었죠. 그리고 27일 500명을 넘어섭니다. 역시 기수 500명 단위로 가다가요. 29일입니다. 800명을 넘어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500명 단위로 내려왔는데 과연 이 추세가 좀 주춤하면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지 이게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 제발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요. 좀 제발 말입니다. 자, 뭐 현황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그럼 첫 번째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기자회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박근혜 새긴 금장식에 찬 이만희 2번 큰절하고 나갈 땐 엄지척. 그렇습니다. 뭐 시계도 있고요. 사진도 있고요. 쭉 보여줍니다. 사실 회견 내용은요. 엄격히 말하면 별 내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시계만 주목을 받았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첫 공개 회견을 했습니다. 그것도 좀 갑자기 회견을 좀 잡았어요. 음성 판정이라는데 뭐 음성이 뭔지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다녀왔다 말하자 옆에 있던 비서가 여기 있었다 하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내용도 좀 포착이 됐고요. 취재진이 질문을 했는데 귀가 어두운지 제대로 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그 통에 약간 횡설수설하는 모습 뭐 이렇게 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견을 다 마치자 조용히 합시다 그러면서 이 책상을 두드리면서 호통을 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이 회견은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신천지 연수원 뭐 평화의 궁전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여기 건물 안에 지하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역의 문제든가 이것 때문에 거기는 못 하게 되고 이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이제 포착한 모습들이 사진으로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이만희 총회장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뭐라고 이 사람 사죄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도 해야 할 일이었는데 우리 힘으로 미치지 못해서 정부 당국에서 와서 주권까지 힘껏 우리 코레라 확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래해 준 데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고맙습니다. 이 정부에게도 이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눈썰미가 좀 빠르신 시청자분께서는 2번 보셨을 거예요. 절을 할 때 팔목에 시계가 보였다는 거. 그리고 언론이 그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확대해서 보니까 이게 이른바 박근혜 시계다. 이렇게 돼서 오히려 회견보다 이 시계가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이만희 엎드릴 때 박근혜 새긴 시계에 눈길을 끌었다. 여기 보시죠. 이 시계입니다. 일단 금장시계죠. 그리고 여기 글자가 거꾸로 됐습니다만 여기 박근혜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날짜도 돼 있고요. 여기 뭐 시계 모양까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주목을 끌었죠. 내용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아 변호사는 이거 가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계는 은색만 제작했지 금장시계는 없었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도 부인했습니다. 신천지 측은요 설명했습니다. 5년 전에 한 장로가 선물한 시계를 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시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일단 색깔이 금장이죠. 금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날짜 표시가 있는데 여기에 31일로 돼 있습니다. 어제는 2일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우연히 놓친 걸까요? 시계를 그 날짜 조절하는 걸? 아니면 다른 어떤 또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요. 날짜가 다르다는 거에서요. 자, 그럼요. 이 시계와 관련된 영상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여기 내 사람이다, 내 집안 사람이다, 내 교회 사람이다, 이 선을 넘어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모두 다 협조해서 이것만 하고 막아야 하는 줄 압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누구의 잘못을 생각할 때는 아닌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보건 데는 오해를 하고 있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해 말입니다. 예? 예. 자, 지금 뭐 사진에 이제 포착된 저 시계 모습 이제 2차례 보였죠. 절을 2번 했으니까 저 시계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회견을 끝나고 갈 때 살짝 엄지를 들어 보이는 모습을 하는 것. 그 모습도 역시 이제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네. 먼저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만희 총회장 과연 어디 있는 것인가 언론들이 막 추적에 나섰는데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제 스스로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리고 기자들을 가평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이 평화의 궁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으로요.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신천지가 지금 코로나19의 예. 그 가장 큰 그 발상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 중에 지금 56% 2,418명이 신천지로서 시작됐으니까 예. 지금 교세에 대한 그 교주에 대한 그 뭐 체포를 하라는 동 여러 가지 고소 고발도 잇따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를 느꼈겠지요. 예. 위기를 느껴서 저는 한 것 같은데 저는 뭐 절반뿐인 기자회견이고 저는 잘 꾸며진 퍼포먼스요. 네, 잘 꾸며진 퍼포먼스. 퍼포먼스라는 건 통상 어떤 목적이 있고 의도가 강하게 있는 행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극이나 뭐 가족 오락관 그 프로그램 같이 좀 이 부조리극 같은 모습을 일부러 좀 연출한 거 아니냐. 그래서 첫 번째는 희생양 이미지를 줘서 예. 그 우리도 피해가 크다. 그걸 강조한 것 같고 예. 또 두 번째는 나가 교주라고 예. 엄청난 힘이 있다고 31만 명 교주의 황제처럼 신처럼 하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니고 나 굉장히 부족하고 어눌한 사람이야. 나 나이 90이고 예. 판단력도 좀 없어. 이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저는 잘 짜여진 것 근데 같다. 저런 이런 생각이 모습을 들어요. 약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나는 교주라기보다는 평범한 그런 인간에 불과하다는 모습을 보인다면 신도들은 좀 어리둥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그런 점으로 해서 우선 법망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 좀 그런 거 아니야. 국민의 여론 지탄. 예. 네? 뭐 신도들은 뭐 31만은 나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걸로 충분했다고 보고 예. 국민들이나 정부 쪽에서는 예. 내가 많이 어리숙하고 판단력도 옛날만큼 못해. 이걸 좀 보여준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작년 10월 달에 예. 독감 예방 주사 맞았다고 얘기하고 예. 또 음성이냐니까 음성인지 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또 귀가 좀 어둡다니까 예. 그 직원이 그 17일부터 어딨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왔다 갔다 했다니까 예. 그 직원이 17일부터 이 자리에 계속 있으라고 대답하라는 얘기까지 시청자들이 다 들렸잖아요. 예. 이거는 일부러 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 시계도 일부러 예. 박근혜 대통령의 짝퉁 시계를 찾는데 그것도 일부러 연출한 것 같아요. 그 시계를 보여주면 뭐가 있습니까? 효과가? 이번 신천지의 가장 예. 큰 발상이 대구잖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옥살이하지만 예. 대구가 연고지잖아요. 예. 대구, 신천지 이 희생양 이미지를 좀 불러일으키려는 저는 의도된 연출 아닌가. 저 연세가 90인데 예. 일부러 반팔 와이셔츠 입고 저렇게 한 거는 저는 일부러 차고 나왔다고 반팔로 봐요. 보여요. 왜냐하면 엎드리거나 할 땐 통상 와이셔츠가 보이잖아요. 소매 네. 끝이요. 근데 안 보였거든요. 그렇죠. 연세 90이면은 저 긴 와이셔츠 입고도 추워서 예. 그 외투까지 입어도 갈 텐데 일부러 저거는 보여준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그 굉장히 좀 보여준 거고 예. 그게 나타난 게 갑자기 얘기하다가 책상을 빵 치면서 조용히 합시다. 여러분 성인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나갈 때 엄지척하면서 나가는 거 저는 잘 짜여진 퍼포먼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면들도 몇 가지 모습들이 좀 사실 있었어요. 자, 유영하 교수님. 시계에 좀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이 시계, 이거 너무 좀 언론들에서 과대 해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반팔 와이셔츠까지 입고 시계를 차고 나왔다는 것은 예.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시계를 내가 차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그것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예. 사람이 아니면은 이제 그 신천지 교회가 여태까지 정치인들한테 많이 접근했다라는 예. 언론 보도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 걸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날 보호해달라는 거죠. 그럼 이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보여주면 정치적으로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친박 정치 세력이다. 그걸 이 사람이 은근히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펄쩍 뛰잖아요. 지금 뛰죠. 예. 예. 예, 나는 그쪽 세력이니까 정치적으로 내가 이것은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인 보호 외에는 자기 신천지 교회를 막을 길이 없다라고 예. 판단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한 말씀 더 드리면은 그러니까 그 굉장히 정치인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예. 특히 이제 그 특정 종교 집단의 잘못이 아니다. 책임을 예. 미루지 말아라. 예. 황교안 대표라든가 한국당 관계자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것은 결국은 이들에게 신천지 교주와 신천지 관계자들에게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고 뭔가 착각을 불러일으킬 그리고 수 있다. 뭐 객관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그리고 이 교주가 늦게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계속 버티고 예. 양파 껍질 까듯이 자기네들의 보안 문제라든가 비밀 문제를 예. 드러낸 것도 그러한 판단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러한 기자회견 할 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 그것이 짝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걸 들고 나와서 보여줬다라는 것은 예. 나는 이러한 정치적으로는 친박 세력이다.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향후에 이 이만희 교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겠습니까? 예. 신천지를 보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러다가 완전히 와야 되게 생겼거든요. 예. 이걸 보호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걸 정치적으로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저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어제 기자회견이 끝나고요. 그 장소에서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바로 그 장소, 뭐 평화의 궁전이라고 불린 그 장소입니다. 이만희 코로나 검체 채취하겠다. 한밤에 경찰을 이끌고 달려간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경기지사가 왜냐하면 이만희 총회장이 그 어제 기자회견 할 때 검체를 하겠다고 경기도 측에서 왔거든요. 그러나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발이 됐어요. 그러자 이재명 지사가 직접 갔습니다. 가서 검체하겠다고.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 사이 이만희는 과천으로 이동, 그리고 자발적으로 보건소 검사를 받았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재명 지사가 온다는 걸 미리 알았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왜냐하면 어제 이 기자회견 끝난 다음에 이 검체 채취를 거부하니까 뭐 추후에 보건소를 알아서 가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밤에 갑자기 간 거예요. 이만희 살인죄 고발한 박원순의 민변 변호사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적하는 목소리도 같이 기사에 있는데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기사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 평화의 궁전으로 갔죠. 검체 채취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앞서 거의 1시간 전에 그곳을 빠져나가서 과천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과천 보건소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차에 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누군가 와서 물어보고 있죠. 이 모습으로 검사를 하고 갔답니다. 이 상황은 또 뭔가 도대체 이 상황은. 그래서 전병률 교수님. 네. 뭐 검사하는 게 맞죠. 그러나 앞서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빙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적을 했죠. 그래서 한 번 더 받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또 검사를 받는 네. 거예요. 일단 뭐 본인은 예. 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고요. 예. 또 저 과천이라는 지역이 또 지금 신천지 교회 쉽게 말하면 이제 본거지. 예. 뭐 그런 그렇죠. 본거지로 알려져 예, 있죠. 그런 위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본거지에 가서 이제 신도들한테 나 건재하다라는 예. 거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의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이 저희가 어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 현장으로 가고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과천에 가서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받았다 이런 내용 전해드렸는데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천의 선별검사소에 가셔서 신원 확인하고 검체 채취를 했다는 보고를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필요한 검사는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오후 1시 40분부터 지금까지 불응하고 이렇게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권 대표님, 예. 저 상황을 보니까요. 신천지 측에서 이재명 지사가 온다는 걸 다 대비했다.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보란 듯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거부했었는데 또 자발적으로 얼른 또 검사를 받았어요.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할 때 검체 그 검사를 하겠다는데 계속 거부했죠. 예. 뭐 나중에 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얘기를 나중에 하고요. 한다는 예. 식으로 나는 거기 인근에 그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옛날에 병원이 있거든요. 예. 지금 거기서 검사 받은 거를 어제 보여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거는 공식적으로 보건소나 이런 데서 받아야지 그렇죠.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끝까지 거부하니까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어제 현장까지 갔죠. 예. 그 연수원까지. 그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가평 연수 이례적이죠. 뭐 예. 출동했다는 건 뭐 예. 쇼맨십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뭐 그거는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교주가 검사 안 받고 돌아다니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거부하고 또 과천으로 숙소로 옮기면서 예. 거기서 이제 드라이브 스루로 받았다는 거는 뭐 상당히 이 압력이 커서 더 이상 안 받고는 못 버티겠다. 예, 계속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예. 또 이것 때문에도 감염병 위반으로 체포될 수도 있어요, 교주가. 거부한다고. 거부하면 체포가 될 수 있으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변호사잖아요. 꼭 체포한다. 어제 경찰까지 동원해서 갔으니까 예.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뭐 저는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도 지난달 25일 날 과천 그 본부에 지휘에서 급습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 오바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비로소 명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신천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예. 그때부터 제대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쇼맨십이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그래도 전국 지자체장 중에서 그래도 제일 열심히 뛰는 사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학점으로 말하면 예. 굉장히 높은 점수 주고 싶어요. 아. 다른 정치적인 대응 자꾸 하는 사람보다는 예. 오히려 저 이재명 지사가 예. 그래도 있는 거는 확실히 보여줘서 불안에 떨고 있는 도지사한테 도민들한테 어느 예. 정도 안심을 주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쇼라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행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네요. 행동이라도 하는 쇼 같은 행동이지만 그건 예. 아마 안 하고 아.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죠. 예. 네. 자, 어제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소식을 지금 보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자, 지금부터는요. 신천지 관련된 수사 얘기가 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당정은 신천지 엄단해야 된다. 강제 수사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당국에서는요.
그거 방역에 도움 안 된다. 자제해야 된다. 또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뭐가 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와 당정, 그러니까 정부 내외, 범여권 내에서 약간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보시면. 추미애 법무장관, 강제 수사, 진영 장관, 엄벌, 그리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 지금은 총선 후보가 됐죠. 야당 지도자가 비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또 야당에서 반발하죠. 그러나 중대본 강압 조치된 신도들이 오히려 숨어서 이건 또 방역에 방해가 됩니다. 이거는 아직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 그럼 이 내용과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칫 정부의 강압적인 그런 그 조치들로 인해서 신천지 신자들이 음성적으로 숨거나 또 그 밝히지 않는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경우 오히려 방역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일부 야당 지도자들이 신천지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 많은 국민께 우려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일국의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연하게 일부 야당 지도자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누가 무슨 말로 신천지를 비호했으며 정부의 방역 활동이 무슨 방해를 받았는지 분명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신천지를 둘러싸고 이거 정치적 약간 공방 비슷한 상황으로 아직 뭐 본격적이라고 하긴 하지만 약간 초기 단계의 공방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혁근 기자, 신천지와 관련된 고발 그리고 검찰 수사 상황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두 곳 검찰청에서 신천지 관련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수원지검 형사 6부 그리고 중앙지검 형사 2부 이렇게 두 개의 검찰청 부서에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중앙지검 형사 2부 같은 경우에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그런 민생 수사를 담당하는 담당 부서입니다. 앞서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도 중앙지검 형사 2부가 수사를 한 적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 보신 기사처럼 약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검찰을 지휘를 하고 있는 총지휘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본 입장은요. 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것, 그것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수사에 대한 기본적인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중대본의 입장과 비슷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난달 28일에 중대본과 검찰청과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이 서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런 의견을 전달한 것이죠. 그럼 논의 좀 했겠네요, 그 자리에서. 만약에 강제 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으로 필두가 되는데 강제 수사가 진행이 됐을 때 신천지 교인들이 숨을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신천지 교인들을 더 검체 채취를 한다든가 자가격리 상태를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염려를 표했고 이에 따라서 검찰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지금 당장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대다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만희 총회장이 누군지 신천지가 뭔지 궁금해하실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누가 감염이 됐는지 그리고 이 감염된 사람이 언제 어디를 방문했는지가 대다수의 시민분들이 일단 급한 건 그 상황이죠. 그렇죠. 그 가장 궁금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신천지 쪽에서는 뭐 종교적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집단 내에서 전염병이 집단으로 발병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영하 교수님. 지금 당정에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해야 된다. 강제 수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른바 뭐냐면 들어가서 압수수색도 하고 잡아들일 사람 잡아들이고 이거 하라는 겁니다, 지금.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의견은? 저는 방역당국의 판단과 원칙, 또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잘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되는데요. 결국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아주 분노하고 이런 것은 뭐냐면 신천지가 결국은 이 코로나19의 가장 집단 발병의 원인을 제공했고 더 나아가서 자꾸만 그걸 은밀하게 또 폐쇄하고 비밀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또 종교적 특성이 있는 것이고
이런 이만희 교주의 또 어떤 그런 개인적 특성이 예. 결합하면서 예. 결국은 이것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아마 또 뒤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도 받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초기 진단을 빨리 해서 이들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고 더 감염시키지 말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 판단은 각종 정보를 누가 많이 갖고 있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것이 방역당국에서 갖고 있다 그러면은 방역당국 중심으로 신천지 문제 처리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이제 뭐 이재명 지사라든가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예. 예를 들면 정당에서 예. 신천지를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만 공격하고 압박을 예. 가하는 거. 예. 그리고 검찰에서 필요하면 부분의 소환 조사한다는 거. 이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같이 들어가야 이렇게 같이 들어갔으니까 이만희 교주가 나타나서 잘못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이 들어가야 신천지라는 이 집단이 예. 아주 은밀하고 폐쇄적이고 특수한 집단이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역당은 거기서 또 정보를 또 빼내고 그래서 소기 진단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 차단하는 예. 이러한 어떤 뭐 전략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간에 신천지하고의 싸움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싸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강하게 압박하지만 한쪽은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어느 정도의 역할 분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신 것 같아요. 자, 윤영걸 대표님.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이낙연 전 총리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약간 공방 비슷한 상황을 어제 보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낙연 전 총리 지금 예. 뭐 공동선대위원장인데 예. 야당에서 신천지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 예. 이 얘기는 좀 뭐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뭐 야당에서 지금 신천지를 뭐 비호한 게 지금 나타난 게 있나요? 옛날에 새누리당 이름하고 신천지랑 비슷하다는 거? 뭐 그런 얘기가 그 좀 계속 정도 있었죠. 루머로 이제 SNS에 도는데 예. SNS는 지금 여당 주요 인사도 뭐 신천지에서 표창장 받은 것까지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 선대위원장이고 전 총리 했으면 예. 지금 마스크 사기 어렵잖아요. 예. 이런 거라도 좀 대책 좀 내놓고 그리고 우리가 정치로 너무 정치를 앞세우다가 지금 예. 방역이 한 수 늦은 거 아닙니까? 예. 솔직히 얘기해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했던 면이 있는 거죠. 1월 20일 날 중국 우한 봉쇄됐을 때라도 우리가 바로 좀 조치 내서 우리도 좀 막고 차단벽을 예. 내렸으면 되는데 예. 우리가 중국이라는 데서 큰 산불이 났는데 예. 그 산불이 우리나라로 오는 산불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궁이에 있는 불만 단속하다가 지금 이 꼴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정치가 방역을 예. 앞서는 거 이거부터 우리가 좀 고쳐야겠다는 저는 자성의 목소리 저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큰 소리 칠거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진짜 방역이 대통령이다. 예. 방역이 책임자고 그래서 뭐 신천지 수사하고 뭐 살인 혐의로 뭐 예. 구속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명단 한 명이라도 더 빼서 예. 진짜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막느냐. 그 종교 집단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31만 명 신도가 예. 이만희가 교주라는 거는 신이거든요. 신이 무슨 명령을 잘못 내리면은 예. 일부러도 거리 다니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전파를 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유 교수 얘기한 대로 예. 정부가 할 강원 양면 전략을 쓰되 예. 방역을 최우선으로 좀 하는 거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급한 게 과연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야는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행동 좀 해달라. 오늘 말씀이 좀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말씀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이 신천지와 관련돼서 어떤 법적인 얘기가 좀 있는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구상권 얘기입니다. 구상권. 구상권은 그러니까 정부가 먼저 뭐 돈이라든가 어떤 행동 뭐 이런 걸 하고 나중에 그 책임자에게 다시 청구하는 거죠. 대신. 이걸 말하는데 신천지 신자 격리 치료에 300억 혈세가 들어간다. 구상권 청구 가능할까 이겁니다. 국내 확진자 56%가 신천지 관련입니다. 검사 한 번씩만 해도 총 16억. 확진 2,400여 명이 입원할 땐 169억. 돈이 많이 듭니다, 지금. 형사 책임 명확하면 가능하다. 이 구상권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전국 확산 원인을 감안한다면 구상권 청구액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 얘기가 있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신천지 관련해서 발언한 게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천지 소유 시설을 신천지 소속 무증상 경증 환자들의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그 운영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명렬 교수님께서는 이 구상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저 감염병에 예. 의도적으로 걸렸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렇겠죠. 어쨌든 이 감염병에 걸린 이후에 예. 그 방역 당국이 하는 일련의 그 조사 과정에 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하는 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지적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환자가 지금 확산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방역 당국은 이 질병에 대한 통제 이런 능력을 또 정부로부터 지금 국민들로부터 좀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 신천지 교회가 이 질병 확산에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만약에 그런 판단이 된다면은 예. 구상권 청구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제도 기사 전해드렸지만 사실 대구 지역에서 신천지 신도 위주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병원 입원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 일반 확진자들이 이제 불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 그 신천지 신도라고 얘기하면 무료로 검사도 해주고 뭐 치료도 받아 들어가는데 왜 안 해주냐 뭐 이런 불만이 있었거든요. 이 내용도 약간 그 맥락에서 좀 이어지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얘기를 지금 언론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제 방역이 끝나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잡은 뒤에는 본격적으로 아마 논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